결론적으로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끝장내기 위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까마구나의 어느 끝자리가 아니라 현재 세상살이를 해나가고 있는 나의 삶을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을 벗어나는 어떤 끝자리를 찾아 나설 때 그것이 세상의 끝에 도달하는 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요 표현 하나를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무엇을 했나요? 최진석 교수님의 EBS 인문학 특강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기 현대 철학자 노자. 그래서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자가 공자를 어떻게 비판하나요? 이런 이야기였죠. 일단 공자께서는 도를 세우는데, 인간의 도죠. 이제 천명을 극복한 인간의 도를 세우는데, 공자께서는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하죠.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내면성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천명을 극복하고 인간의 도를,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해 가지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인, 효, 예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서 인간의 도를 이제 제시하고 있죠. 이랬을 때 노자께서는 어떤 비판을 하셨냐 하면,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게, 내면성은 불완전하다. 인간 내면성의 불완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세운 도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주관성 극복의 한계가 있다. 요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노자께서는 일단은 인간의 내면성이 불완전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내면성, 공자의 근거를 대체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노자께서는 인간의 내면성 대신에 무엇을 제시하죠? 문모부님, 여기 노자께서는 공자의 인간의 내면성 대신에 무엇을 근거로 그 인간의 도를 세우나요? 자연이죠, 자연. 왜 자연을 근거로 하냐 하면, 자연은 더 친하고 덜 친하고가 없어.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관성 극복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노자께서 제시하면서 이제 공자를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면성 대신에 자연을 근거로 함으로써 이제 천명의 극복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요런 점을 놓고 이제 그 부처에 의한 제3의 비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에 의한 제3의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가지는 이런 거였어요. 자, 부처의 비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노자는 공자를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관성 극복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불교라고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불교가 인간의 내면성을 중심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뭐 요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내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도를 완성하자. 이런 측면입니까? 아니면 노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인간의 내면성은 불완전하니까 내면성 대신에 무언가 다른 것을 근거로 해결해보자. 이런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성이란 말씀인 거죠. 그래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도 부처님은 분명히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한다라는 요 점에서는 공자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내적인 향상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부정된다면 불교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 현재 이 공부의 중심에는 노자가 있단 말이죠. 노자께서는 하여간 한마디로 내면성의 불완전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당시 공자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자만 비판했는가 하니 사실은 부처도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요점에서 공자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노자가 공자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노자는 부처도 비판했다. 뭐 물론 이제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첫째로 인간의 내면성이 부처의 가르침이 노자의 비판을 극복하고 참으로 완성된 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되려면 부처의 가르침은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도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분명히 노자는 인간의 내면성이 불완전해서 주관성 극복을 완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가 내면성에 근거해서 완성했다라고 말하려면 인간의 내적인 향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공자께서 어디까지를 제시했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일단 부처는 내적인 향상을 어디까지를 말했느냐. 그래서 과연 주관성의 한계를 부처는 극복했느냐.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부처에 의한 노자의 재비판이 가능해지고 그때의 부처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다. 천명의 극복을 완성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이 부분을 교학적으로 밝혀주지 못하면 노자께서 이런 내적인 불완전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적인 불완전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달리 어떻게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그렇구나.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하되 내적인 향상이라는 것이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해내는구나. 내적 향상은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천명의 극복을 완성할 수 있구나 라는 요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첫째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서양 철학의 어떤 전개 과정을 놓고 볼 때 모더니즘에서는 서양 철학은 원래 이제 사유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모더니즘에서 뭐 프로이드, 칼막스, 니체 이런 철학자들로부터 그 철학의 사조가 바뀌었다 그랬죠. 더 이상 사유의 철학이 아니라 경험의 사유로, 경험의 철학으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면은 관계성의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서양 철학의 기조가 바뀌는 데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노자는 철저히 경험적이고 관계적이다. 그래서 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부합하는 노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자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부합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 교수님은 공자의 도가 관계성,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죠. 그런데 불교는 과연 경험성과 관계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노자처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잘 부합하는 가르침이냐 하는 부분도 요거 주관성의 문제와 다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온 거였죠. 곧 두 번째 주제, 그 경험이라는 측면과 관계라는 측면, 여기에서 노자의 관계성과 부처의 관계성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자, 노자, 부처에 대한 공부에 남아있는 두 가지 주제다 라고 설명한 것이 이제 지난주 법회까지였죠.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주제는 일단 뭐 마지막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한 부처의 가르침이 내적인 향상의 수준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주관성의 한계를 과연 극복해냈느냐, 요 부분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시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가지 표현,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요런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요런 거야. 물질 세상의 끝을 찾아 나서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나죠. 나의 삶이라고 하는 데서 세상의 끝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은 물질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끝에 도달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내면성에 근거한 주관성의 한계 극복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일단 이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좀 과하다 싶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상이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런 노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을 시켜봤는데, 여기까지 이 접근 과정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는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있죠.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냐나 해가지고 싼야와의 관계로 이해한 정의, 자리매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그림 속에서 지금 좀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법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법회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뭐 그래도 우리 법회에서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구 법회에서도 설법이 됐기 때문에 법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죠. 문문고문이 이제 산다라고 말하면 누가 살죠? 그렇죠. 오치원이죠. 그러니까 오치원이라고 하는 요 오치원이 나죠. 그리고 요 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죠. 그리고 요거 달리 말하면 몸은 명색,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 요런 의미죠, 명색. 그리고 마음은 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명색과 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한 단어로 말하면은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오치원 이렇게 부르면서 요것을 나, 즉 자기 존재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이제 삭가야라고 하는 거죠. 삭가야. 그래서 요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 오치원인 내가 사실은 현정법원님 저기 주무실 때 뭐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몸이 육체적으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생존이 이어져 갔다. 이거하고 내가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스미라고 해가지고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자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 기능 거기에 만호 이렇게 되면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안, 이, 비, 설, 신의 감각 기능 즉 몸이 되겠죠. 만호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 요거 뭐라 그래요? 이게 나는 난데 이제 안, 이, 비, 설, 신의 해가지고 육내입처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보면 요 육내입처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치원이 난데 요 오치원이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내가 문명고분임을 보내? 밖에서 소리가 나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요러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순간 주체적인 나 뭐 요거를 육내입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슴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결국 요거를 설명해 주죠. 뭐 여러 가지 약간 뭐 관계가 있지만 내가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육네이처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자 오치온이 아슴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켰더니 육네이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 육네이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안입이 설신의가 있습니다 요 얘기일까요? 아니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잠자는 상태하고 다르잖아. 잠자는 상태 같으면 그냥 뭐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거를 굳이 아스미라는 표현을 써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발현 상태 요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안입이 설신 의가 있어요? 요 개념이 아니겠죠. 지금 이 순간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육네이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색성향 미처법이라고 하는 대상과 함께 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오치온과 육네이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단순히 구분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스니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개입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네이처를 그냥 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대상과 만나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그것을 육네이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네이처가 네이처를 만나면은 6가지 그 식, 윈자나가 생겨나죠. 그러고 나면 네이처, 웨이처, 식 이랬을 때 웨이처와 식의 상태를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네이처가 그대로 오치온이니까 기억, 이래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거를 3, 4화합 촉 이렇게 표현하죠. 3, 4화합 촉이라는 것은 이런 네이처, 웨이처, 식 3가지가 만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의미는 현재와 과거. 지금 대상을 딱 감각했더니 대상이 무언지 아는 마음이 생겨나는가 하면 감각 주관인 네이처가 오치온 상태로 기억 덩어리 이래가지고 과거로 개입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촉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경험이 완성되죠. 경험이 완성되는 것을 이러고 요것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렇게 그 경험되어진 것을 식이 분별해서 아는 일이 있죠. 예, 요건 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윈냐나, 그러니까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식 윈냐나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압니다. 이렇게 경이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요 위자나띠는 식이하는 것이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나면 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식, 윈냐나는 아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 심자,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행위하러 가죠. 행위하러 가는데 이 행위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있죠. 만어의 행위가 먼저 있죠. 만어의 행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요거 우리가 위닦아 해가지고 생각을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일으킨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위짜라 이렇게 말하죠. 지속적 고찰. 그러니까 뭐 요런 과정을 만어의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경전에 의하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타나죠. 아누 위따케띠 아누 위차레띠 하면 즉 일으킨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속한다. 그 일으킨 생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속적 고찰이 또한 유지된다. 이러면 여기에서 찬다라고 하는 마음작용이 생겨나죠. 요거 우리가 좀 전에도 본 거지만 요게 하고자 할 욕구로 번역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요 찬다는
어떻게 되나요?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그 까마,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만호에 선행하는 것으로의 찬다. 요게 오염된 것으로의 찬다라가 녹탐. 이렇게 본 거죠. 즉, 요 찬다가 한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육네이처인 만호에 선행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요 찬다는 다시 몸의 행위와 나의 행위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죠. 신고의 삼업이죠. 행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행위하고 나면 그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아라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뭐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몰라도 탐진치라고 하는 찌따의 오염원이 생겨나죠. 그래서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를 가래 이렇게 말하는데, 요 오염된 찌따, 즉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뭐 방금 현정법원님 말씀하시대요. 식의 머뭅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죠. 요 식의 머뭅이라는 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발견한 거죠. 12연기에서는 요거를 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탐력의 승경이든가 그 경전에서는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명색이 출현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하여간 탐진치의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즉 오염의 수준에 대응해가지고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또 정말 주목한 것이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나요? 아까 여기서 나는 뭐였어요? 나는 몸과 마음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명색 더하기 식이고 오치온이잖아요. 다 같은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식이라는 게 있고 명색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요거 뭐가 돼요? 요게 오온이죠. 그러면 요 생겨난 이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다 보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온이 생겨났구나 요 얘기인데, 이 생겨난 오온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오온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이게 이제 나인 오치온에 가서 쌓이죠. 요거 우리가 그동안 늘 공부해서 하시는 거죠. 약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몸 더하기 마음이고 명색과 식이 함께하는 거고 오치온인 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아스미 하면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용 네이처가 되죠. 그리고 네이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이처가 있어 이게 아니죠.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나라. 그러니까 대상인 웨이처를 감각해서 6가지 식, 6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된 경험을 생겨난 식 윈냐나가 미자나티 분별해서 알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윈냐나는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해서 행위하러 가죠. 근데 우리 수준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탐진치에 오염돼 있죠. 오염된 상태에서 하여간 찢다가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만호의 행위는 위탁과 위치하라를 거쳐가지고 찬다가 생겨난다. 찬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 양방향성에서 한쪽 방향을 보니까 우선은 융네이처에 선행하는 일을 한다.
그러고 다시 한쪽 방향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를 하는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결과로는 탐진치 때문에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현상을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다. 사실은 요거는 부처님이 정의해준다라는 이 표현 아니고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지혜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행위가 오염되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게다가 이게 뭐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 요게 그냥 쭉 유지된다. 길게 유지되든 잠깐 유지되든 그때 명색이 출현한다. 그러면 요게 오온이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오온이 다시 오치온에 가서 쌓인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참 톡톡히 보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는데 여기에서 당장 좀 드러나는 게 있죠.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네이처, 웨이처, 식, 촉, 수, 찢다, 만호의 행위, 참다 해가지고 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보면 네이처부터 참다까지를 거쳐가지고 한 바퀴 돌죠. 요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만 딱 이 순간이 있고 끝나는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내내 반복되는 거죠.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발현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이처부터 만호의 행위를 거쳐서 참다까지가 지금 이 순간의 행위 주체로서의 하나의 순환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거를 순환 고리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그런가 하면 요 순환 고리 말고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이 개념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카야 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치온입니다 라고 해서 좀 길게 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오치온이 아스미 해가지고 네이처에서 쭉 와가지고 이제 참다에서 돌아가지 않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면 다시 식이 머물고 온이 만들어져서 다시 오치온까지 오잖아요. 요게 오치온이라는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 내가 요거 뭐 한순간 살고 마나요? 오늘 하루 살고 마나요? 그래도 우리가 한 100년을 살잖아요. 한 100년 정도는 요러한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온이 와서 쌓이는 요러한 과정으로의 요러한 과정도 100년을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에서 요렇게 오는 순환도 있지만 요렇게 도는 순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순환고리라. 두 개의 순환고리가 있으니까 요거 그냥 우리가 크고 작은 거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다에서 네이처로 선행하는 것은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하고 오치온을 바꾸는 순환고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림에 그 부분 표현되어 있죠. 요거 여러분 바로 이해되죠? 우리 그동안 충분히 공부하신 거고요. 요렇게 놓고 보면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 요걸 가지고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요거 삶의 전개 과정 이렇게 말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런 방법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전개되는 형태를 보니까 두 개의 순환고리를 가지고 전개되어 가죠. 그런데 요거를 말이에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근 1시간이나 걸려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과 관련한 표현 하나를 봤잖아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싼냐와 만호를 더불은 몸 이랬거든.
그랬는데 요 관계를 어차피 그 바깥 표현하기로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는 것으로서 우리 삶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삶의 어떤 내적인 향상을 통해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중생세간, 이러한 세상이 끝에 도착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이러한 표현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의 전개 과정을 그려봤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는 요 표현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요 표현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걸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좀 힘주어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오치온이라는 내가 있지만 육네입처가 그냥 안이비설신의 육네입처가 있어, 요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육네입처라고 하는 것은 아스미 자의식 하에서 지금 내가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육네입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처 자체가 아니라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순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네이처가 뭐예요? 육네이처 하면은 안이비 설신 만호잖아. 그죠? 근데 안이비 설신이 뭐죠? 문홍고부님, 안이비 설신의 설신이 뭐예요? 몸이죠. 만호가 있고. 요걸 딱 보니까 뭔가 좀 연결이 되겠죠. 야, 육네이처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만호인데,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인데, 요거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네이처가 있어. 눈기, 코여, 몸, 만호가 있어. 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요게 있다라는 것은 오치온이 자아의식을 일으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는 부처님이 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가지고는 쌍야와 만호와 더부른 이 몸 가운데서 세상이 끝에 가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이 끝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 연결점을 보려고 하니까 몸과 만호, 즉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만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만호가 그냥 만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몸과 만호가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연결해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몸과 만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근데 기왕이면은 부처님이 표현한 이쪽하고 맞춰보려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만호, 마음을 중심에 두고 몸을 부수적으로 말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말해도 되겠죠. 몸이 만호와 함께한다. 그거 몸이 만호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표현만 바꾸면 몸이 만호를 더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때요? 만호를 더부른 몸. 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죠. 운동부부님, 요 표현이 설명이 될까요? 여기 육네이처를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삶의 전개 과정을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삶의 주체라고 말한 육네이처를 보니까 몸과 만호라. 그래서 요 몸과 만호가 함께 있는 요 상태를 표현해 보니까 부처님이 표현하신 요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고 하는 거 일치하죠. 그러면 만호와 더부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이처이지만 어때요?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영부님 여기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 가운데서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았어요. 아, 부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 가운데에서 세상의 끝에 도착해야 비로소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를 보니까 그 중에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말하고 있구나. 우리 삶의 전개 과정,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동원이 될 거고, 그 가운데 괴로움이 끝에,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쌈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에서 만호를 더부른 몸을 찾았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부처님 말씀대로 나를 확실하게 정의하려면 이제 요 쌈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쌈야가 뭐죠? 운동고분이 쌈야가 뭐예요? 하여간 뭐 쌈야는 상이잖아요. 이걸 뭐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 일단은 하여간 쌈야는 상이고 만호는 의죠. 그러면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는 표현으로 삶의 전개 과정을 이제 확인했어요. 크고 작은 순환고리, 두 개의 순환고리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남아있는 쌍냐, 저 하나를 어떤 형태로든 요 가운데 포함시켜줘야, 그죠? 포함시켜줘야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으로서의 나의 삶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호를 더부른 몸, 달리 말해서 몸과 마음이 대상과 만나서 살아가는 거,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삶이 설명되는 거. 싼냐라는 저 표현, 근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싼냐 없이도 오치원인 내가 살아가는 요게 설명이 되잖아, 확실하게. 그죠? 확실하게 여기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싼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삶의 전개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싼냐라고 하는 또 한 가지가 변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요 싼냐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나의 삶을 정의해줬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싼냐를 포함시켜야죠. 현정부모님, 이 싼냐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줘야 되나요? 그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어떻게 계속해왔느냐 하면, 삼사와 합척하면 경험이 완성됩니다.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쌈냐, 상이 개입을 합니다. 상이 내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왜곡을 가져옵니다. 왜곡된 상태로 위자라띠, 분별해서 알고, 그러면 수와 상 두 가지를 조건으로 수와 상 두 가지를 거치고 나면 윈냐나가 찌따로 상변화합니다. 우리가 심행 이래가지고 찌따의 형성작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수와 상 두 가지, 이렇게 굉장히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요 자리에 수와 상을 거쳐서 찌따가 되는, 그동안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더 어떤 특징 지어가지고 이해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분명히 만호를 더부른 몸만 가지고 우리 삶의 설명이 되더라. 마음의 메커니즘이,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 만호를 더부른 몸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여기에
싼냐와 만호를 더 부른 몸 해가지고 싼냐를 끼워넣었을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오치원이라고 했는데, 오치원이 뭔가요? 색, 그죠? 색수상행식 5가지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오온이란 무엇일까? 라고 찾아볼 때 사실은 좀 나타나죠. 뭐 뉴웨이처에서 색성향 미척 요것을 포함하고 네이처에서 안이비설신 뭐 요렇게 되면 요게 물질인 색이죠. 몸과 바깥 대상 색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행위죠. 요 부분 설명 필요 없죠. 요게 행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식, 쌓여 있는 식, 또는 만호라는 요것도, 윈냐나라는 요것도, 찌따라는 요것도 사실은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에 따라서 역할의 차이 때문에 표현이 달라지는 거지, 시문식이 사실은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 가운데 식, 네이처의 만호, 생겨난 윈냐나, 찌따, 먹은 식, 요 전체가 식이죠. 그러면 오치온은 내가 구성되는 데서 색, 수, 행, 식이 요 지금 메커니즘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색, 수, 행, 식만 가지고 내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러지는 않죠. 부처님은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 수, 상, 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또는 내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이라는 놈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이 없이 색수, 행식만 가지고 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있어야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참으로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 행식 5가지에 대한 집착 상태구나.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라는 삶은 상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상이 등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일단 나타나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5가지 중에서 왜 하필 상만 빼고 4가지는 만호를 더 부른 몸 이래가지고 요 고리 안에서 색, 수, 행식을 포함했을까? 뭐 이런 부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뭐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 삶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식, 즉 마음이 만호, 윈냐나, 찌따, 만호, 윈냐나, 찌따로 작은 순환 고리의 과정, 요렇게도 우리 삶이 설명되고, 다시 오치온의 식, 만호, 윈냐나, 찌따, 윈냐나 해가지고 큰 순환 고리로도 우리 삶이 설명이 된다. 그러면 색, 수, 행, 식 가지고 우리 삶의 전개가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전개 과정의 순환되는 고리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다. 그러니까 만호를 더 부른 몸으로써 순환 고리 과정에 포함된 색수 행식을 설명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싼냐는 요 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를 더부른 놈에 포함되지 않은 싼냐는 따로 언급해서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놈, 요렇게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나를 설명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나의 그 삶을 설명하는 부분이 가능하겠죠. 어쩌면 여기 이제 그간 우리가 차곡차곡 발전시켜온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삶의 전개 과정에 한 단계 진일보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에서 상에서 찌따로 나아가는 이런 설명 대신에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는 이런 삶의 전개 과정을 크고 작은 순환고리를 설명하고, 요 순환고리의 밖에 있는 것으로, 순환고리 밖에 있다라고 해도 이게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오치온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예요. 그러나 순환고리 밖에 있다.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요 상태에서 요 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마음이 중심에 있는 순환고리 밖에 있는 거. 그래서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표현하자면 마음과는 다른 거.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몸과 마음이면 나를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 여러분 찢다기도 하고 만오기도 하고 윈냐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고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은 나의 일부고 몸으로 드러난 건 아니니까 내 속에 있는 건데, 내 속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상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거, 이렇게 이제 상을 표현하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한 5분만 해가지고 그냥 결론만 내려오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개념화 부분, 요 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노자에 대한 제3의 비판으로 내면성에 근거해서도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싼냐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요 싼냐라는 개념이 요렇게 나타나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 정확하게 지금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싼냐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죠. 싼냐가 상나가정이라는 왜곡,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태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분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죠. 그 왜곡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고 행위가 오염되죠. 그러면 이제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신 인간의 내면성, 이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게 결론으로만 말하면 인간의 내면성은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인 요 싼냐구나. 요 부분을 우리가 그림장으로 보니까 알겠죠. 그림장에서 보면 이 싼냐 없이도 우리 삶이 돌아가는데, 싼냐가 현실적으로 나의 일부로서, 오치원의 일부로서 개입을 하고, 그 개입하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행위가 오염되면 괴로움이 결과되죠. 그러면 내면에 있는 요것이 탐진치를 일으켜서 괴로움, 즉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공자와 노자식으로 천명을 극복하고 인간의 도를 세우자 라고 말하는 거기서 공자께서는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내면성에 기준해가지고 도를 세웠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순환고리로 설명되는 여러한 삶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답을 찾으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결국은 공자께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보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내면성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 요놈의
주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자께서는 이 상이라고 하는 데서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화 요 부분에서 부처님만이 요 무화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자님께서는 이 무화까지는 못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는 싼야가 개입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 탐진치의 끝자리는 언제 가능한 거냐 하면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자께서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못 봤다면 노자께서 비판하듯이 내면성에 근거하다 보니까 불완전, 인간 내면의 불완전 때문에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도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은 과연 첫 번째 주제,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했다라는 점에서 공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내면성의 문제를 과연 100% 해결해가지고 주관성 극복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래서 천명의 극복을 완성했느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 싼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 메커니즘상으로 일상적인 순환고리 밖에서 작용하면서 요 작용 상태의 왜곡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 부분이 설명이 되고, 부처님은 이 싼냐가 상나 과정에서 무상고 무화로 100% 바뀌면, 그죠? 100% 바꾸면 있는 그대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요 자리, 다음 주에 좀 요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한 인간의 내면성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면성 대신에 자연에 근거함으로써 주관성을 극복하고, 그래서 노자야말로 천명 극복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요 부분에 대한 부처의 비판이 그렇지 않다. 우리 삶이란 무슨 현실적으로 내적인 개입에 의한 탐진치, 이것은 내 삶의 현실이다. 아무리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도 이 부분을 배제하고 삶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이 부분을 완성했다. 인간의 내면성을 내적인 향상의 완성에 의해서 주관성이 100% 극복된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이 그 싼냐와 만호를 더 부른 몸, 요 표현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순환고리와 순환고리 밖에 있는 것으로 해 쌌냐, 요 부분을 참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요 표현이 도출되는 과정, 즉 세상에 대한 이해까지가 전제되어줘야 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이 도출되는 과정을 좀 새로 한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한 시간을 쓰는 바람에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되는 싼냐 요 자리에서 어떻게 내적 향상이 완성되어 가지고 내면성에 근거한 것이 실질적으로 주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한 부처야말로 노자에 의한 공자의 비판을 제3의 비판이 가능토록 하는
그러한 방침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듣기 어떠셨어요? 어려운 공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간 오래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죠. 아마 굉장히 우리 공부의 한 획을 그은 수업이 오늘 되었을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와 있네 저기.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참 경전이 구석구석에서 다 이렇게 통합되는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리고 표현이 된다라 우리는 그걸 알지는 못하는데 표현으로 했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자가 무아를 깨달았던 걸 알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못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날 공자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예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는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 그래요. 공자는 무아를 깨달았는데 어차피 다른 것보다 세상을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되는 내 생각에 부분은 아니니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아니, 근데 분명히, 예.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공자님이 보신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맞는 분명히 거예요. 공자님도 예. 인간의 내면성에 기준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접근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결국 부처님도 여기에 동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처님이 접근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노자보다는 공자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과연 무아를 깨달았느냐라는 부분까지는 확인되진 않는 거지만, 일단 그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공자님이 무아를 깨달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무아를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 한 분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건 이건 확인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건 맥락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설명되니까 공자와 부처 간에 그 동일한 맥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성령이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